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저께 재미난 뉴스가 나왔고 브릭스 서밋이 끝났죠. 끝나서 이제 뭐 많은 뉴스들이 후행해서 나올 거고 나중에 이제 요약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대중을 호도하는 혼선을 주는 뉴스도 중간중간에 나왔는데 저는 언제나 결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도권 수용이 돼서 과연 현물 경제에 어떠한 영향력을 결론적으로 행사하는지 그 시점이 언제인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전 생각하거든요. 아시겠지만 BIS나 IMF 뭐 이런 곳들이 사실 코인 시장에 관해서 앞쪽에서는 외면하는 것 같고 묵인하는 것 같지만 이면에서는 구조 생태계를 형성하는데 사실 이들이 한 부분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그 XRP에 관련해서 어저께 이제 중요한 뉴스 하나가 나왔어요. 우리는 그냥 몇 가지 뉴스를 보고 추론을 통해서 그냥 예상만 했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근데 어저께 공식적으로 XRP 레저를 통해서 스위프트를 통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포용될 거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 의미를 우리는 깊이 각인을 해야 됩니다. 제가 XRP가 비트코인 위에 있고 이더리움 위에 있고 처음 시작은 이렇게 되지만 나머지 향후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도 이 스위프트 2.0 안에 흡수돼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거는 시세에 후행해서 분명히 영향력을 줄 거고 그래서 저는 끝판왕이라고 말했던 거에 관해서 변함이 없습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우리 대중이 볼 수 있게 직관적으로 어느 날 뉴스에 서서히 보도가 될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자, 얼마 전에 이제 이분이 당선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대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미국의 대선이 엄청 중요하죠. 왜냐면 기축통화국이니까 아직까지 영향력이 엄청 크니까. 근데 차기의 추후에 이제 당선될 확률이 높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브릭스 상승으로 달러 지배력 상실을 경고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요 근래에 이더리움을 투자하고 계신다. 이런 뉴스를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공중파 미디어에 나오지 않는 그런 진실들이 저는 수면 밑에 더 많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브릭스에 관한 얘기들도 공중파 미디어에 나오지 않는 아마 엄청 많은 얘기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참고로 브릭스는 브릭스 플러스로 바뀐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제가 공중파 미디어에 뉴스에 나오는 댓글들을 보면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게 오페크 플러스가 브릭스와 조인했다는 자체가 사실은 그 의미가 되게 크거든요. 브릭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중동의 산유국들이 많습니다. 기존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인프라가 깔려 있는데 이게 바뀐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서서히 달러 지배력이 상실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대세 흐름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코인 투자하면서 인지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 루브라 폭락에 조급한 푸틴 수출기업 달러 팔아라. 오히려 루브라를 지키기 위해서 달러를 사모은 게 아니라 달러를 팔아버린다. 역행하는 거죠. 중국도 미국 채권을 내다 팔고 미국 달러를 내다 팔고 이런 식으로 러시아도 그랬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요 근래 위안화 약세 막아라 달러 매도 적극적. 그러면 이 얘기는 뭐를 뜻하냐면 중국이나 러시아나 나머지 브릭스나 오페크 플러스 국가들도 어차피 CBDC가 주가 되는 스위프트 2.0망이 확립이 되기 전까지는 자국 통화를 수합하는 형태가 일정 시간 이루어질 거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거버넌스가 형성이 되면 거기다가 각국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을 할 거고
이 CBDC가 다시 공동통화 쪽으로 연결되는 형태가 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서서히 아마 작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건 달러를 계속 버리고 있는 현재 브릭스 국가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요즘에 이제 경기가 되게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는 이게 사실은 3차 산업을 근간으로 한 현물 경제 시스템의 축소, 전 세계 인구 감소의 패러다임의 확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파가 있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단기적인 게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이 현물 경제 세상의 사회에 분명히 영향을 엄청 끼칠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극단적으로 교보문고가 창립 43년 만에 첫 희망퇴직을 실시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43년 만에 이 중간중간에 10년 됐을 때, 20년 됐을 때, 뭐 리만 사태가 터졌을 때 그 전에 수많은 일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는 이런 희망퇴직을 실시를 안 했는데 교보문고까지 이런 일을 한다는 의미는 앞날에 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교보문고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건 코인 투자가 분명히 해칭의 역할을 해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이 알리바바의 이 안투그룹, 여기서 알리페이를 2023년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비자사와 마스터카드 및 기타 주요 신용카드를 지원하기 위해 앱의 국제 인터페이스를 업데이트합니다. 아시겠지만 알리페이는 동아시아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어요. 한국도 사용을 하고 일본도 사용하고 동남아시아도 사용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비자와 마스터카드까지 붙는데요. 이 얘기는 우리는 이분법 논리로 미국과 중국을 분리를 해서 항상 모든 뉴스를 거릅니다. 필터링합니다. 그리고 분리해서 생각을 해요. 자, 이 뉴스는 이게 미국과 중국이 연합한다는 얘기죠.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알고 보면 이분법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한테는,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5G를 제재하기 위해서 화웨이를 제재한다고 얘기했었는데, 화웨이는 버젓이 수많은 공장을 전 세계에 건립을 했고 5G망은 깔렸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도 미국이 이거를 제재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용인을 합니다. 이거는 아마 기사를 찾아보시면 거기 내용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한이 없어요. 무기한으로 제재를 안 하겠다. 이렇게 최근에 뉴스가 나왔어요. 그럼 과연 이분법 논리로 해석을 해야 될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이분법 논리로 해석하다 보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 이제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오픈해서 항상 오픈마인드로 봐야 돼요. 카카오페이, 글로벌페이 도약, 아시아 넘어 유럽 10개국 연동. 이 얘기 보세요. 이 얘기도 보세요. 카카오페이는 전형적으로 한국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페이먼트 시스템입니다. 근데 아시아를 넘어서 이걸 아마 일본에도 사용한다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중국도. 근데 여길 넘어서 유럽 10개국에 연동할 거다. 이게 8월 17일 날 이 뉴스가 나왔거든요. 이게 참고로 이게 있습니다. 알리페이가 카카오페이랑 같이 연합을 해요. 근데 여기 이탈리아까지 진출한다. 과연 이게 뜻하는 바가 과연 뭘지. 카카오페이의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 알리바바의 엔트파이낸셜, 알리페이 이쪽 엔트파이낸셜이고, 한쪽은 텐센트라는 중국의 거대 기업도 카카오페이를 움직입니다. 아니 어쩌면 카카오 전체를 뭉뚱그려서 사실 경영 일선의 일부분을 그들이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이제 저는 한편으로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런 거를 인지를 안 하지만. 자, 어쨌건. 그리고 비트페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얼마 전에 XRP 글로벌 결제 지원 본격화, 리플 채택 가속화 전망, SEC한테 궁지에 몰려있는 현재 상황에서 속속들이 XRP 확장은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매주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세는 오르지 않지만, 근데 구조를 확장하고 이게 먼저고 이게 선행을 하고, 저는 이게
현실화돼서 가동하면 분명히 가격에 후행해서 반영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현실성이 있냐 없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참고로 코인 결제 관련해서 가장 많은 전 세계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게 비트페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코인의 대표적인 코인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도지코인, 라이트코인, 그리고 USDC 일명, 그리고 팍소스, 그리고 제미니 달러, 바이낸스 BUSD, 다이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우업 비트코인, 시바 이누, AP 코인, 폴리곤. 여기서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거 빼고는 뭐 남아있는 코인이 몇 개 되진 않네요. 어쨌건 우리가, 그리고 EDXM이라는 월가의 금융자본이 만들어낸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이 있는데, 대표적인 코인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근본적으로 이거는 어디나 다다 들어가 있어요. 대중이 뭐 인지를 해주는지 그거는 뭐 각자의 판단인 거고,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만 얘기를 하지만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트코인도 분명 주목받는 시기가 전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해요. 전 세계의 자산 가치가 향후 5년간 38%가 급증할 거야 라고 크레딧 스위스 UBS가 200개 시장 54억 명 재산을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을 하는데, 2027년이 되면 신흥국이 이 증가를 주도를 할 거야 라는 얘기. 여기서 이제 G7이 아니라 신흥국이란 얘기는 여기서 브릭스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를 이해를 하시나요? 그냥 이분법 논리로 해석을 하면 이해를 도저히 못하겠죠. 그죠? 미국이 근 100년간 다극체제가 아니라 단일체제에서 세계를 경찰국가로서 지휘 통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100년간의 시간의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근데 다가오는 세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신흥국이 주도한다. 그러면 브릭스 플러스와 오페크 연합이 에너지와 곡물자원, 지하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칼자루를 쥐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사실 이 크레딧 스위스나 UBS가 예견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달러가 빠진 공간에 가상자산이 그 틈을 메워주는 어떤 그런 시기가 향후에 도래를 합니다. 지금은 그 중간 과정 중에 하나이고, 저희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와 UBS가 최근 발표한 연례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이나 주식 등 개인 보유 자산으로 측정하는 세계의 부는 2027년까지 5년간 2022년보다 38% 증가를 할 거다. 근데 중요한 건 주로 신흥국이 이것을 이끌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저 2018년부터 이 얘기를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1호부터 5년, 지금 현재 2023년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현실화되고 있어요. 점진적으로. 자, 그리고 IMF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브릭스가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영역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거야. G7은 평균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락을 할 거야 라고 이미 예견이 나왔던 바가 있다. 이게 과연 뜻하는 바가 과연 무엇인지, 왜 그런지에 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냥 이분법 논리로 세상을 여태까지 바라보셨던 분들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실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하다못해 2018년에는 진짜 막말로 조선족이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었으니까, 아니 조선족이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냥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이제 객관화해서 본인을 이제 뭐 한국인이다 이렇게 해서 뭐 국가를 찬양한다, 한국을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서 일본을 막 이렇게 적대적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일본에 막 여행을 가서 일본 제품을 막 써요.
저는 일본 제품을 막 사용하거나 일본을 뭐 적대시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수많은 대중들이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그러지만 뒤에서는 또 다른 행동을 하고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다는 거죠. 예. 근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세상을 그냥 지구인이라고 나 자신을 지구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관념으로 그냥 객관적인 어떤 정보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좀 인사이트에 반영하고 내 사업하는 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투자에 있어서 그걸 객관화시켜서 바라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암호화폐 70%는 상품이다. CFTC 위원장이 예전에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SEC가 칼자루를 쥐고 전체 시장을 XRP를 주도해서 흔들어 나갑니다. 그러나 이 말에 사실은 숨겨진 이면에 정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느 날 CFTC가 칼자루를 쥐는 모습이 분명히 나올 거고 SEC와 CFTC의 균형 있는 가상자산 시장의 통제가 이루어지면서 ETF 승인과 XRP 코인에 관한 명확성이 시장에 반영될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자, 지금은 이제 SEC를 앞에다 세워가지고 뭐 연극이 계속 지금 현재 게리 겐슬러를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이거는 이제 아시겠지만 2018년부터 한 2019년, 2020년까지 쿠팡에 관해서 상당히 이제 되게 안 좋았고 사람들은 망한다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2023년 현재 시점에서 거의 신세계 목전까지 거의 왔습니다. 요즘에 요 근래 들어서 햇반이라든가 뭐 이런 CJ하고 관련돼서 뭐 올리브 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쟁 사태가 있는 게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고 여기 보면 하다못해 택배까지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2020년부터 2030년, 2023년까지 점진적으로 줄어듭니다. 네. 여기 사실 쿠팡이 관련돼 있어요. 쿠팡이 점점 소프트뱅크가 손정희 회장이 망한다라고 이제 사람들은 단편적으로 기사를 보고 많은 얘기를 하죠. 얼마 전에도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망한다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뉴스를 보실 때 합리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야 되고 여기 보시면 아마 지금이 8월 25일 날인데 8월 17일까지만 해도 중국 IMF의 첫 번째 검토 전에 스리랑카가 부채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 본인들 국가도 지금 위태로운데 이런 얘기가 왜 어떻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디어에 나오는 걸 보고 100% 보면은 나중에 뒤통수를 맞는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브릭스 플러스를 통해서 과연 중국이나 러시아나 인도나 과연 어떤 거를 생각을 하는지 공중파 미디어에서는 중국과 인도가 서로 적대적인 관계라고 얘기를 하지만 브릭스 플러스 체제가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들이 공동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연합체가 탄생을 했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장기적인 그림에서. 그리고 그들은 위에나와 루피아를 서로 수합하는 어떤 그런 거를 합니다. 달러를 배제시키고 이게 저는 더 현실적인 해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JP모건이 내년 지수에 인도 국채 편입 가능성. 자, 이 얘기도 사실 되게 현실적인 얘기죠. JP모건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인도의 국채를 투자 시장에서 편입한다. 인도의 성장성에 관해서 어느 정도 직감을 하고 예측이 확률상 긍정적이라는 거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상품을 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어쨌건 아까 크레딧 스위스가 얘기했듯이 2027년, 2030년까지 브릭스나 오페크 플러스의 확장이 G7보다 명확해지는 거는 지금은 2023년이라서 설마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대로 서서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그래요. 자, 그래서 항상 이제 뉴스를 보실 때 객관적으로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